김일성이 즐겁게 위문 공연단과 간부들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지하극장 남쪽 접대실에서는 인민군 제9사단장 리철근 중장과 이제 최신상이 된 박일우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리철근이 박일우를 우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자네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네. 비밀이라니? 무슨 비밀? 이제 말해도 괜찮겠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지만 나는 항상 자네와 같이 무력 정변을 일으킬 것을 생각했지. 자네가 조선인민군을 대표해서 중국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것도 자랑스러웠고 내 딸 미숙이가 펑사령관을 모시고 있다는 것도 좋았고 하여튼 하늘이 나에게 무엇인가 중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같이 정말 무력 정변을 일으키자는 계획이었단 말인가?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암암리에 쌓아놓은 인맥은 많네. 특히 전에 대유동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팔로군 휘하 164사단으로 입국했던 김준환, 최재걸과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여러 번 했네. 지금은 둘 다 사잔당이 되었지. 그 위에 자네의 협조를 얻으면 일단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네. 나라고 자네만큼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렇지. 만에 하나 조선에 나와 있는 중국군이나 미군을 몰아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근원지에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바에야 결과는 실패더군. 이 말을 듣고 박일우는 약간 힘을 주어 말한다. 그렇지. 그 계획은 발설하지 않기를 잘했어. 근원지는 워싱턴이고 모스크바와 북경이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바에야 중간에서 다시 끼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더군. 이제 정전이 성립되었으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갱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그러네. 무엇이나 환경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리철근이 무엇인가 생각한 듯 하더니 말을 잇는다. 차라리 잘 되었는지도 몰라. 3년간이나 전쟁을 치rum으로써 지구상에서 미제의 아시아 침략 음모가 완전히 드러났고 중국이 자국 보호를 위하여 조선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으니 이제 조선은 사리에 맞는 행동만 하면 세계가 응원해 줄 걸세. 시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 늦어도 정전협정 이후 3, 4개월 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던가 남북통일을 이루던가 좌우지간의 결판이 나야 하네. 아무리 늦어도 1년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단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하네. 그렇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외쳐볼까?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외세를 빌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죽는 길이지. 자기 부모나 형제가 밉다고 외부에서 폭력배를 불러들였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 동생을, 내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외부에서 불량배를 불러왔으니 내가 하는 힘이라도 그런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지. 나는 그동안 역사서를 많이 읽었네. 그랬을걸. 자네는 어려서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리철근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는 듯 줄줄이 말을 잇는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아주 불행한 민족이지.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자기도 망해버렸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다음에 운 좋게 겨우 목숨은 유지하였지만. 그랬었지. 동학혁명 때도 그랬지 않은가. 그럼 그것이 한일합방의 시작이었지. 조선에 대한 사형 구형이었던 셈이야.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사형 선고인 한일합방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또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 그랬었지.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또 천원으로 살아남게 되었네 그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을 끌어들이고 말았어. 우리 북조선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중국을 끌어들였지만 북남이 다 틀린 거지. 완전히 망할 수밖에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았는데 지금 또 한 번 살아남을 기회가 있긴 있어.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끼리 통일을 가져오는 길일세. 운 좋게 지금은 세계의 여론이란 것이 있어. 세계의 여론은 모두 외세를 배제하고 너희끼리 통일을 해보라고 응원하고 있어. 우리가 이 하늘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제야말로 완전히 망하는 길이야. 박이로도 저번 대유동 인민지원군 사령부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계속이어서 가슴 후련히 듣고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중국은 그들이 암계를 숨기고 일단은 철군하리라 믿네. 그러나 미군은 아주 노골적으로 영구 주둔하러 들걸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거나 평화통일을 하게 되면 미군은 한반도에 머물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네. 즉시 철수해야 하거든. 그러니 평화협정도 통일도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지. 한번 문 목덜미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걸.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걸세. 그것을 놓게 하는 방법은 특단의 조치밖에는 없어. 특단의 조치. 리철근은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차례가 되었다는 듯 힘주어 말한다. 맞아. 나도 동감이야. 중국은 속으로는 이 땅을 송두리째 먹으려 획책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단 물러갈 걸세. 그러나 미국은 절대 아니지.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를 나도 생각해 보았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핵무기 개발밖에는 없어. 그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 위에는 없더라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듣건대 우리 북조선은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하더군. 하늘은 우리 조선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네. 미군이 함흥과 흥남부두 일대를 그처럼 융단 폭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우라늄 생산지를 의식하고 그랬다는 거야. 일제가 미제보다 먼저 핵실험을 했다는 말이 맞는지 몰라? 그 말은 맞네. 동해안에서 일제가 할 수 없는 의문의 폭탄 실험을 한 것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폭탄이 터지면서 버섯구름이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틈틈이 연구를 했는데 버섯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핵폭탄 이외에는 없다는 거야. 일제가 풍부한 조선의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핵실험이 맞군. 결과적으로 미국이 일본보다 한 발짝 먼저 성공한 것뿐이군. 하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실은 남포 앞바다 서안만 서조선만 일대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는 될 거라고 하더군. 세계적인 희귀 광물 마그네사이트는 지구상에서 거의 북조선과 남아공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박이로는 혹시 누가 엿듣지는 않나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말한다. 그래? 그런데 그 마그네트인가 하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라든가? 나도 잘 모르네만 우리말로는 백금이라고도 한다네. 다른 나라는 극소량만 매장되어 있다는 거야. 미래 산업인 미사일이나 우주항공 소재라고 하되 우리는 그것만 팔아먹어도 10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 다 국가적인 기밀을 요하는 사항들일세.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과 중국의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가능한데 참으로 슬기롭고 당찬 결단이 필요하네.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그들에 예속되어 있다면 우리의 지하 자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우리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되어야 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둔 것이 있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겠지? 그럼 여기 우리 둘밖에 없지 않은가? 통일한 후에는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찬성이야. 바로 그 안을 나도 10번도 20번도 더 생각했다네. 물론 지켜내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나 실패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일단은 해보아야지. 그렇지. 리철근은 한 수 더 떠서 지구의 이상론을 말한다.
저 유엔 말일세. 실제는 미국의 부속 기구이면서 겉으로는 마치 세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저것도 어느 땐가는 해체되어야 해. 그렇지. 아마 어떤 계기가 와서 해체되고 말걸. 그때는 우리의 통일된 조국의 38선 한복판에 새로운 유엔 본부를 세우자고, 지구상에서 가장 고난을 겪은 국가 위에 세워 지구촌의 교감으로 삼아야 해. 우리 민족은 지구상의 정의의 표상으로 우뚝 설 자격이 있어. 그렇고 말고. 이때 언제 나타났는지 미숙이가 한박꽃처럼 밝은 웃음을 띠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부장동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지게 하고 계셔요? 저에게도 좀 일러주시라요. 오, 미숙이냐? 어서 오너라. 그런데 뭘 그렇게 가져오지? 미숙이는 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여성미까지 갖춘 당당한 처녀로 변해 있었다. 인민군복 차림이 자랑스럽게 잘 어울렸다. 손에는 받침대에 술 한 병과 육포, 몇 가지 안주, 그리고 먹기 좋게 등분한 올병이 놓여 있었다. 미숙이는 무척 즐거워하며 말한다. 펑사령관께서 아버님이 가장 친한 채무상 동지를 만나 이야기 중이라고 했더니 중국 이민단이 선물로 가지고 온 술을 주시면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중국 최고의 술 펀주입니다. 박이루는 펀주병을 들어서 여기저기 확인한 뒤 펀주라, 중국에서 항일투쟁하면서 한번 마셔보고 조선에서는 처음 마셔보게 되겠군. 리철군도 펀주를 보고 감개무량한 모양이다. 나도 중국에서 한두 번 마셔보고 조선에서는 처음일세. 자, 우리 한잔하자고. 두 사람은 즐겁게 술을 한 잔씩 하고 미숙이도 명랑한 목소리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야기들을 모처럼 수다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중국 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하이였다. 둘은 벌떡 일어났다. 박일호와 이철근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동시에 거수경례를 부졌다. 펑총! 펑총! 내가 모처럼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를 방해한 것 같군요. 아닙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술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잔 하시지요. 좋습니다. 저도 한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 수상을 만날 때면 항상 고역이랍니다. 김 수상은 술을 말로 마시지 않습니까? 박일호는 우리는 지금 정전 후의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한두 순 돌자 박일호가 서슴없이 말했고 펑더와이는 마치 자군인인 것처럼 두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일호가 숨겨놓은 이야기를 솔직히 말하자 펑더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저를 믿고 그런 깊은 말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미제를 반대하고 중국과만 친한 나라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선의 영구한 장래를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세 중립국을 선포했을 때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내 개인 생각과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물론 반대이겠지요. 그러나 나는 찬성입니다. 미국 세력만 완전 배제한다면 중국도 구태여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분,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조선 반도에서 완전 철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얻은 조선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나겠습니까? 미국과는 어차피 조선만의 힘으로 일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론을 동원하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미국만 완전 배제해 준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조선의 중립국 선언을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박일우와 펑더하이의 대화를 듣던 리철근은 감개무량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한다. 펑총, 감사합니다. 이루 감사하네. 우리는 꼭 통일을 이루고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도록 하세. 꼭 그렇게 해주세요. 펑총은 언제 귀국하십니까? 곧 중앙당에서 훈령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또 한참 동안 북경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때 등 뒤에서 낯익은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끼어들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시우롱이었다. 비 오듯 쏟아지는 총탄 속을 뚫고 뛰어다니며 조국의 황미 원주전의 소식을 감격스럽게 보도하였던 대공보의 전시우롱 특파원. 박일우가 맨 먼저 일어나 대환영을 한다. 어서 와요, 천 기자. 우리는 한 잔씩 했는데 천 기자도 한 잔 하셔야지요. 네, 좋습니다. 저도 한 잔 주셔요. 이철근이 술을 따르며 한마디 한다. 전에 뵐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펑청과 천소전은 꼭 연인 사이 같다니까요. 펑더와이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대답한다. 연인 사이는 아닙니다만 내 굳이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인정한단 말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때 천시우롱이 대담하게 말한다. 저도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펑총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프롤레타리아 해방 전사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마오쩌둥 주석이시고 또 한 분이 펑총입니다.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말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하하하. 하하하. 박일우가 말하자 모두 웃음꽃을 피운다. 이때 중국 위문단의 꽹가리 소리,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박수 소리, 환호 소리가 터져 나온다. 자자, 우리도 공연장으로 가지요. 펑더하이, 박일우, 이철근, 이미숙, 전시우롱이 공연장으로 들어서자 마침 메일한팡의 열연인 폐왕별애의 명장면 초폐왕 항우와 우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크라이막스가 열연되는 중이었다. 메일한팡의 소름이 끼칠 정도의 고음의 여성이 울려 퍼졌고 이어 공연장은 정막이 흐르더니 이내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지하극장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터뜨리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인파의 맨 앞에 김일성과 펑더아이가 손을 꼭 잡고 만면에 희소를 띠고 걸어 나오고 있다. 물안봉 숲에서 불어오는 한국 가을 특유의 알싸하고 신선한 바람이 모두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고 진감색의 잉크빛 하늘에서는 영롱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붉은 전쟁 제3권 끝.